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정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우리 서동수 대리도 유한타증권의 박세진 대리에게 만우절 거짓말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네. 어제 기분이 어떻던가요? 여전히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가 좀 상당히 좀 멀어졌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서동수 대리가 좀 준비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먼저 얘기를 이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의 하방 경직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의 하방 경직 지금 계속해서 좀 지금 석유 보유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 좀 이런 얘기가 좀 계속해서 좀 들리고 있고, 저장량이 뭐 사상 최대치를 계속해서 넘어서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은? 예, 지금 그 유가라는 것은 사실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떻게 보면 경기가 약간 확장되는 시클리컬하게 이렇게 경기 확장 초기 국면에서는 유가가 조금 자연스럽게 올라와야지 좀 어울리는데, 사실 유가 근본적으로 펀더멘탈 이슈가 상당히 좀 많았던 것이 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유가가 굉장히 급락세를 펼치면서 WTI 기준으로 100불에서 지금 40불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 어제 가격은 50불이긴 합니다만, 미국하고 그리고 미국이 셰일 오일을 캐기 시작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산유량을 나타내는 게 미국으로 부상을 하면서부터 사우디라든가 오페크 국가들의 그 시장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한 이런 치킨 게임이 지금 가속화가 되면서 이렇게 유가가 급한 하락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는 미국도 산유량을 크게 늘리기 어려운 구간으로 저는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어제 3만 배럴 정도 미국에서 산유량이 처음으로 줄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유가가 너무 지속되면요, 기름을 팔아서 국가 재정을 책임을 지는 러시아라든가 오페크 국가들, 사실 오페크 국가들 중에서 사우디라든가 상위 집단들은 괜찮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라든가 하위 국가들은 굉장히 큰 재정난에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바탕 한번 해볼까, 이런 것들이 지금 예멘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것도, 이런 것도 관계가 굉장히 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셰일 업계들도 상당히 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이 40불 근처에 가게 되면 이 셰일, 오펙, 미국 중에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나오면서 물리적 충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더 이상 하방으로는 내려가지 않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디가 좀 스트레스를 제일 받을까 좀 상당히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좀 셰일 업계가 지금 최근에 상당히 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좀 들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란 핵 협상이 이제 완전히 좀 미뤄진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추가 하락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지금 오늘 장에서 이제 간밤에는 $50선을 다시 회복하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산유량 하락이 감소가 특별한 또 어떤 신호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외신들 반응이 어떤가요? 이제 그 블룸버그에 따르면 사실 그 미국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리그선, 그러니까 시추공, 그러니까 유가를 퍼올리는 이러한 장비들 자체가 1,600개에 달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절반치 밑으로 떨어지면서 700개 정도 수준으로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셰일, 이런 리그 장비가 가장 많은 곳이 이제 텍사스인데, 이런 쪽에서 이제 좀 고용 데이터들이 굉장히 악화되는 모습들이 이렇게 좀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미국 원유 저장고가 거의 사상 최대치, 거의 90%에 달할 정도로 근접하는 수준까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셰일 업계들도 좀 많이 도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유량도 여기서는 좀 크게 올리기 쉽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미국이 이렇게 한 발 물러서 주는 모습들을 사실 939만 배럴에서 3만 배럴 정도 까지는 거면은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간으로 우리가 산유량이 9,500만 배럴 정도로 해서 하루에 120만 배럴씩 이제 오버 서플라이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는 하고 있지만 아직 전혀 어떻게 보면은 3만 배럴이면은 전혀 상관이 없는 수준이라고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첫 신호라고 한다면 좀 의미가 있다. 우리도 줄였으니까 사우디 니네도 조금 줄여봐. 그리고 이란 핵 협상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조항들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하겠습니까? 7월 달까지 지금 6월 달인가 7월 달까지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인데 예, 이런 상황에서는 유가가 좀 튀어오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해서 좀 결국 이제 기름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지금 상당히 좀 비상등이 켜져 있습니다. 뭐 베네수엘라도 지금 엉망진창이라고 그러고요. 러시아, 이란, 지금 뭐 여러 나라들이 좀 많이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골치 아픈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과 좀 껄끄러울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이런 저유가 상태 자체가 계속 갈등을 야기를 시킨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가장 좀 위험하게 보고 있는 지역들이 어디겠습니까? 중동, 뭐 러시아 이런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선 좀 더 떨어지게 되면은 너무 갈등이 야기되기 때문에 너무 불편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유가의 하반 경직을 강화시키는 모습들을 확실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리그선이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1,400개에서 지금 1,600개에서 700개 수준으로 절반도 안 되게 지금 줄어들었다라는 것. 여기에서 이제 숫자가 가면 줄어들었는데 산유량은 왜 계속 늘어나느냐.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그선이 분명히 절반으로 줄었는데 산유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한 개 리그선에서 생산하는 원유의 양이 2배로 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지금 파레토의 법칙을 다 아시겠지만 분명히 지금 한 70%에서 80%의 셰일 업계가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지금 유가가 내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도산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위 20%의 업종에 있는 그런 그 유가를 퍼내는 기업들이 그 기름을 퍼내는 기업들이 1개 기업당 퍼내는 산유량의 양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여기서 한 개 한 개 망하면 망할수록 그 전에 있었던 산유량의 감소보다도 훨씬 크게 늘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원유 재고량, 미국의 그 원유 재고량은 지금 83년도에 34일치, 기름을 안 가져와도 34일치 쓸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데, 이렇게까지 올랐다가 한 20년 동안 18일치까지 이렇게 떨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41분까지 지금 쌓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지금 넣을 데도 없습니다. 넣을 데도 없고요. 이렇게 되면 석유 정제하는 회사들도 이제 가동률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수급이 타이트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기관들, 뭐 IB들이라든가 여러 석유 평가 업체들이 보는 WTI 가격은 연말로 가면 갈수록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제가 밑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평균치를 보여줬는데요. 50불에서 60불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린 게 43불부터 시작을 해서 50불까지 약 한 15% 정도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그 바닥에서 뭐 잡기는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 여기에서 50불에서 우리가 60불로 간다고 한다면 20%의 수익률, 내년까지 한 70불에서 80불까지 간다고 하면 거의 더블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가시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타이거 원유 선물을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결국은 이제 뒤로 갈수록 수급량은 이제 줄어들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유가는 이제 다시 원위치를 좀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내용의 결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의 부활 두 번째 이슈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활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성장 동력이죠. 이 수출이 올해 들어서 3달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은데요. 좀 현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3월 한국경제 수출액 자체가 4.2%가 떨어지고 그 전월에는 2월 달에는 3.3%가 떨어졌거든요. 제조업도 수축되고 현대차의 자동차가 잘 안 팔리는 구간들 1, 2, 3월에 계속 어떻게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부진도 원인으로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첫 번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국제유가 하락도 글로벌 디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좀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외신들, 그러니까 언론 쪽에서의 반응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 월스트리트저널 따르면 산업자원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 경제 성장 둔화가 돼서 우리가 이제 뭐 수출이 악화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 설경구 씨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그 대사처럼 비겁한 변명이죠, 사실.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약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3월 달에 PMI 지수 49.2%, 한 에코노미스트는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떨어지는 PMI 숫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도 4.4%, 유가가 떨어지는 것을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 전혀 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국 이제 뭐 대형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좀 이 수출을 좀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삼성전자나 현대차 어떻습니까? 앞으로 좀 상황은? 1분기 환율 측면으로 봤을 땐 가격 경쟁력이 지금 충분히 제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의 뭐 투싼이라든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S6 이런 신제품에 대한 기대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한국 경제에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측면을 좀 어느 정도 중립적으로 좀 하향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 구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좀 늘려볼 수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제 수출 발표되고 나서 이제 무역 수지는 흑자를 보이면서 좀 여기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까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수출주 여전히 좀 펀더멘탈 긍정적으로 확인해 보시면서 접근 시점을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송금증권 서동수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